음. 아, 바빠. 오늘 참 좋은 경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분명하지. 진짜 이겨서 다행인 거지. 진짜 좋은 경기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왜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야? 잠시만, 조금만 저 시간 좀요. 컴퓨터가 확실히 좀 느려진 것 같아서 조금만 만질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만 잔뜩 올려놓고 쓰질 않으니 오늘 경기는 설정질이 받친 경기입니다. 4이닝부터 몸풀기 했다고요? 봉준군이야? 봉준건도 아니고 4이닝부터? 근데 마무리가 조영건 선수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조영건 선수로 알고 다친 선수가 그 선수인가? 부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게 조영건인가? 그렇구나. 그래서 유토가 나왔구나. 어쩐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조용건이 나올 줄 알고 졌다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마무리가 나오는 거니까. 저도 솔직히 선발로 나올 줄 알았는데 배동현 선수. 나도 그건 이해 안 갔어. 알칸타라 5.2이닝 그거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물론 89를 던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빌드업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오피셜 떴고요. 왕해창 선수입니다. 음. 순번대로 가는 거죠. 음. 그 부분을 생각하고 화이트를 낸 걸 수도 있고 두 번 등판하는 걸. 김재용 선수 멀티로 나오길래 이번에 좀 잘해줘야 되는데 생각하기는 하긴 했었어요. 음. 충분히 키움이 이겼어도 이상한 경기도 아니었고 솔직히 이겼어야 하는 경기지. 우리가 바보짓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키움이 그걸 받아먹었어야 되는데 받아먹질 못한 거죠. 솔직히 볼넷 12개가 말이야? 프로팀이? 솔직히 볼넷 12개가 말이야? 슬라이더를 업슛처럼 던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붙여가지고 강하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슬라이더로 찍히기는 하더라고요. 투심이 아니라. 그립 자체가 약간 슬라이더 그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라서
네, 원종 선수 정말 좋죠. 오늘 솔직히 마지막 그 연장전 투수 운영 보고 아, 진짜 김경문 감독 양사문 코치 진짜로 원종혁 선수가 불안하면 올 등록을 시키지 말든가. 아, 난 그것도 짜증났어. 아니 강재미 2이닝이 웬 말이야. 그럴 거면 김서현을 2이닝 쓰든가 아니면 잘라가지고 잘라서 쓰든가 통 통짜로 그냥 2이닝을 맡겨버리는 그 무모함은 뭐야? 아휴. 10회는 나쁘지 않았어요. 슬라이더가 10회는 슬라이더가 괜찮았거든요. 움직임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좋았을 때 모습의 슬라이더가 나왔는데 11회는 풀렸어. 그러니까 10회처럼만 던졌으면 상관없는 거였는데 11회는 완전히 그냥 풀려버렸어요. 풀려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멀티가 안 되는데 지금 몸 상태가 그러니까 원종혁 선수는 불안하니까 못 쓰는 거야. 불안하니까 아무 저기 뭐 그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정규 시즌에 그러니까 불안하니 못 쓰지. 어린 선수기도 하고. 음. 강건우 담아 좋아요. 원래 제가 강건우 선수 주목했던 것도 다마가 오, 쟤 뭐야 할 정도로 좋아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태균 선수가 9일고 가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는데 그때 김태균 선수한테 던졌던 때가 그게 처음 제가 강건우 선수 공본 건데 다마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강건우 이야기를 하긴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그거 보고 음, 다마 좋아요. 그것 때문에 또 계속해서 거의 경기를 못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순번에 저기가 된 거기도 하고. 그걸 모르겠습니다. 엄상백 선수, 아니 근데 잠깐만요.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날려먹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걸로만 이야기를 하면 작년의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비시즌 동안 큰 노력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한 기사에서는 후보로 낙점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글도 있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선발로 들어오는 건지 불펜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사마다 조금씩 워딩이 달라요. 이 말이 없는 것도 많고 있는 것도 몇 개 있기 한 개 정도 있는데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발로 올지 불펜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8명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추격조라고 아낀 거냐고요? 무서우니까 아낀 거지 뭐. 음. 그 상황에서 원종혁 선수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강재미 선수에게 그래도 경험치가 많은 선수에게 맡길 것이냐 선택의 문제잖아요. 음. 그 중에 이제 강재민을 선택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이지. 강재민한테 2이닝을 던지게 했으려면 김서현한테 2이닝을 맡겼어야 돼. 그게 맞아. 음. 솔직히 그게 맞아. 근데 김서현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고 판단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마무리 첫 해니까. 근데 올 시즌은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2이닝 통째로 맡기기 어려우면 뭐 투아웃 정도는 잡고 원종혁 선수 할 때 1인 원아웃 맞고 11회를 강재민한테 맡기던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안 한 거지 뭐. 아, 맞아. 박찬혁 선수 참 진짜 아, 너무 너무 진짜 데리고 오고 싶어. 키움에서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욕심이 안 나는데 전 진짜 박찬혁 선수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서 너무 아까워. 악몽 때문에 아이 그래도 시켜야지. 어. 그 악몽이 무서우면 마무리를 어떻게 시켜? 마무리는 언제든지 2이닝을 소화할 상황에 따라서는 2이닝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서우면 시키지 말아야죠, 아예. 어, 자, 시키지 말아야지. 아, 진짜 박찬혁 선수는 너무 욕심나. 대타로 나오자마자 초구에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 쳐가지고 안타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냉정히. 그 보통 땅볼 나와요. 그러니까 땅볼 치라고 준 공이야. 근데 그거를 안타로 쳤어요. 확실히 박찬영 선수가 몸쪽 공 들어오는 공을 정말 잘 당겨서 안타나 홈런을 만드는 선수인데 우리 팀에 그런 선수 유형이 솔직히 말하면 없긴 없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좀 욕심 나더라고. 네, 문현비 선수 조금 안 맞아서 좀 오래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어, 뭐랄까 회복력이 빨라요. 어, 그러니까 슬럼프가 빠져도 금방금방 이제 탈출을 하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믿었었는데 오늘 정말 잘해줬죠. 오늘 타선은 다 해줬어 어쨌든. 노시안하고 강백호하고 다 끊어먹더니만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 해줬고 하나 해주긴 했어. 그래도 6명 나왔던데요? 불펜? 저기 키운 불펜? 우리보다는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지? 음, 이거 왜 저렇게 돼 있어? 우리는 8명 다 출전했고, 20구 이상이 박준영, 정우주, 19구가 윤산음, 여기 정도까지는 연투가 가능한 숫자기는 한데, 39구, 내일은 강재민 선수는 나올 수가 없고요. 아, 낮춰야 되는구나. 음. 불펜 6명 전부 출전이 아니지. 6명 출전을 했고, 김재용 선수만 못 나올 거예요. 유터 선수도 나오려면 짧게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음.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길게 안 던졌더라고요. 음.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던졌어요. 김도비 선수 5개 던졌습니다. 네. 8명 다 나왔어요. 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봤어야지. 처음에 들어올 때 2루까지 간 것도 했죠. 마지막에 그래도 원래 장타자들 4번 타자는 그런 맛이 있기는 해야 되긴 한데 그래도 좀 미리 쳤으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경기긴 했는데
타격 좋네요. 음, 어쨌든 결과가 나왔어요. 4만타를 쳤기 때문에 결과는 나왔죠. 보통은 그런 케이스도 많긴 많은데요. 김경문 감독은 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당장 올라올 수 있는 선수가 누구일까를 좀 따져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발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 엄상백 선수를 엄상백은 안 되겠구나. 황준서도 오늘 그거 던졌거든요. 2이닝 동안. 2이닝 던져서 퓨처스에서 승리 투수가 돼가지고 걔도 안 되고 박상원 걔나 강재민이나 주연상도 아직은 아니고 올리려고 하면 이상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음. 문동주 선수도 던졌기 때문에 올라오기 어렵고 류현진 선수 마찬가지고. 어. 이민우 아니면 이상규를 올려야 되는데 걔나 강재민이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음. 그러니까 10회는 괜찮았어. 10회는 생각보다 슬라이더가 5 할 정도로 좀 괜찮은 슬라이더가 몇 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음. 그거 딱 들어가니까 괜찮더만. 근데 11회는 결국은 몸이 아직 못 버티는 거지. 멀티를 하는데 못 버틴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스윙맨을 하게 되면 특히나 김경문 감독 산하에서 스윙맨을 하려면 멀티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8명 불펜을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스윙맨들의 기본 조건이 멀티 이닝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강재민 선수를 2이닝 시켰던 것도 추격전대 2이닝을 못 던지면 널 어떻게 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구속보다는 움직임을 봐야 되니까 원래. 저도 9인 불펜 하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말해놓은 것은 8명 불펜이라서 이것도 좀 보긴 봐야 될 겁니다. 초반에는 어떻게 될지. 어. 이게 이제 아직 선발들이 다 합류를 안 한 거니까 4명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 황준서가 빠져 있는 거니까 이 4명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기아는 범수 상호 혜영이 범인이라고? 아, 맞아. 역전당한 것 같던데. 맞아. 역전당한 것 같더라고요. 아, 드디어 SSG가 개막전에 지는구나 싶었는데 역전당했더라고. 잠깐만, 내가 저거 어 빼놓은 게 없나? 없구나. 음. 6대 0인가? 6대 0인가로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기아가 승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역전시켰더라고, SSG가. 그래서 제가 기아 불펜진이 아, 야, 생각보다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아, 아이고, 아이고, 가서 잘해줘야 되는데. 5대 0이었어요? 아, 6대 0은 KT. 아, 어쨌든 좀 격차가 있기는 했었어.
그래서 무난하게 기아가 이기겠구나 싶었고, 그 비교적 제가 예상하는 하위권 팀들이 상위권들을 다 잡는구나 싶었던 오늘인데, 어쨌든 뭐 음. 범수 사용 성명서 어겼어요. 1이닝 맡겼나 보네. 1이닝 맡긴다더니만. 필. 팬들은 이군에서 몇 년간 문화원을 이럴 줄 알았다고. 근데 유토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선수였어요? 시범 경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어린 불펜진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괜찮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음. 그건 저도 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선수들이 좀 잘 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몸쪽 붙는 공도 그렇고, 강백호 선수의 타구는 냉정히 말하면 시프트 실패지 뭐. 정형적인 그냥 2루 정면 타구였는데, 시프트를 해가지고 안타 된 거니까, 냉정이는. 선발 후보라고 뭐 필승지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공이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구력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식으로 무너질 줄은 몰랐어. 4인인가? 아니, 근데 그게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서, 봉준곤이라는 LG 마무리는 할 때마다 4이닝씩 몸 풀고 던졌다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도 한데, 특히나 선발 투수를 준비하던 선수들은 좀 늦게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좀 길게 풀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위가 떨어졌다 뭐 그러기에는 좀 음, 조절하면서 던졌긴 했을 텐데. 어쩐지 이군에서 하던 버릇이라고. 어쩐지 물론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왔다라고 할 수는 있긴 할 테니까, 사정을 모르는 거니까. 또 유토 선수가 어느 정도 해야지만 몸이 풀리는지도 저는 모르니까요. 또 이게 늦게 풀리는 선수가 있고 빠르게 풀리는 선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승혁 선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2이닝 정도는 몸을 풀어야 올라와서 무난하게 또 공을 던지는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다. 모르니까. 그쪽의 이야기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안치홍 형은 왜 우리한테 왜 그러냐고? 그 사람도 뒤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 근데 마무리가 그렇게 없었나? 근데 김재영 선수가 원래 마무리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시켜도 됐을 텐데. 조용건 선수 올 때까지만, 음, 그렇기는 한데요. 그 마무리를 했을 때도 구속은 안 나왔어요.
그때도 138, 140, 그때도 그랬어요. 어. 그때도 그 구속으로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시키려면 김재용한테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었나? 다른 선수들은 어리니까 뭐 아직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김성민 선수인가 그 선수도 공 괜찮았던 것 같고. 음. 내 눈에는 그게 그거라고. 아, 저 김윤아 선수도 부상을 당했다고 하죠. 저도 들었어요. 음. 박정훈 선수도 정말 자완으로서 매력적인 선수거든요. 그 선수도. 그래서 굳이 김재영 선수를 멀티로 쓸 바에는 그게 더 낫지 않나? 배동현 올린 게 제일 큰 잘못인다고? 결과로 보면 그렇긴 하죠. 뭐 따지고 보면 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고마웠던 거는 알칸타라를 좀 일찍 내려준 거, 그리고 배동현 선수가 올라와서 음, 홈런 맞은 거. 아, 진짜 배동현 선수한테 너무 그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 쟤도 참 이제야 좀 이제 1군에서 뭔가 할 것 같은데 홈런 맞아가지고. 오늘 두산만 개막했대요? 개막했대요? 그냥 배동현 선수가 선발로 나올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몇 명의 선수가 김연아 선수나 저기 조영건 선수나 빠졌으니까, 불상으로 빠졌으니까 배동현 선수가 또 필승조나 마무리 2군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걸 믿고 이제 그 경험을 믿고 한 거겠죠. 왜냐면 북부리그에서 키움하고 우리는 언제나 같이 붙었었으니까 알아서 배동현 선수 마무리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필승조로 썼던 것 같기는 한데, 음, 이게 참 2군에서야 마무리를 했지 1군에서는 필승조 역할 하기에는 구속이 좀 낮긴 낮은데. 그쵸. 한승혁 선수 이전에 송동현이라는 선수가 있으니까요. 김민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음. KT 어, 그 전에도 괜찮은 선수들이 더 있었을 텐데 주건도 있을 거고. 제가 지금 딱 KT 지금 선발 그 불펜진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한승혁 선수가 스윙맨 역할만 해줘도 되긴 되죠. 작년에도 KT 불펜은 나쁘지는 않았어서. 네, 한 1년간 마무리로도 썼어요. 상무에서도 마무리를 했었고. 근데 이제 마무리 하다가 다쳐서 그렇지,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마무리로 나와서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막 써야 속이 시원한가 봅니다. 오늘도 1.2이닝 34구 던졌다고? 난 박영현 선수의 체력을 모르겠어. 보통 그렇게 던지면 아니, 퍼져야 정상 아닌가? 체력이 무슨,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박영현 선수의 체력은 계속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 진짜. 1이닝 1시점이요? 불펜으로 나왔어요? 145가 나온다고?
LG는 졌지만 박영현까지 나오게 했다고 다행이라고 하네요. LG도 추격을 솔직하게 잘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또. 음. 아, 구속은 못 봤어요? 음. 그 얘기는 듣기는 했었는데. 150 나왔다고? 그러면 안 나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기준은 어쨌든 153kg 전후였으니까 좀 안 나오는 편이기는 하네. 박연영 150까지 나왔다고? 시무션 타석 때 대타 왜 안 써 하면서 화 안 내신 분 계시냐고요? 그 상황에서 대타를 누가 손아섭 미리 나왔잖아요. 나올 사람이 근데 손아섭 선수가 미리 나왔던 거 아니었나? 네, 제 기억으로는 하긴 최인호가 있긴 했으니까 최인호나 이진영이 있긴 했었으니까 음 있긴 했으니까 아니, 저는 그냥 조금 역전당했다는 거에 기분이 솔직히 나빠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경기 집중도 못했어. 그것도 있을 거고 시범 경기 때 워낙 페이스가 좋았었어. 그래서 그냥 밀어붙인 걸 수도 있고 투아웃이기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투아웃 맞았나? 아무튼 아웃 카운트는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그래서 안 쓴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개막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통 야수들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니까요. 음. 이제 선발들 올라오면서 이제 좀 조정이 되긴 되겠지. 제발 9명 불펜했으면 좋겠는데 할지 모르겠다. 4호 선발 공백 채울 선발이 없어요. 안우진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거기는. 정현 선수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안우진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일단 기사로 나온 것은 4월이기는 했어요. 아니 이런 말 해서는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경기만 좀 그러시는 건지 작년에도 그렇고 이상하다. 이런 대화를 한 대여섯 번 했던 것 같긴 한데 4월에 키움과 경기가 없습니다. 음, 아마 다음 주가 KT하고 저기 KT하고 두산. 근데 키움 타선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 예전 생각하면 안 되긴 할 것 같더라고요. 어, 확실히 뭔가 안치홍이 들어가고 브룩스 선수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가 우타자가 너무 그 밸런스가 안 맞았던 것이 사실인데 브룩스 좌타자에 안치홍 우타자 딱 있으니까 홈런은 못 쳐도 출루가 되는 선수들이니까 좀 어, 쉽게 넘어가지는 않더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 음. 은근히 컨택형이 아니라 대놓고 컨택형입니다. 어. 아예 출루형 그 컨택형으로 데리고 온 선수기는 해요. 키움 쪽에서. 아예 보고서가 자체가 장타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대신에 안정적인 고타율을 낼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그냥 좌타 안치홍이야, 좌타 안치홍. 딱 그냥 한 홈런 10개에서 한 15개 사이 나오면 많이 치는 거고. 어. 타율은 좀 고타율을 낼 수 있는. 거기에 뭐 이주영 선수 있고 좀 어린 선수도 끼고 그러니까 김건희 선수도 작년보다는 좀 타격 쪽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 타선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 작년보다는 음, 작년에는 너무 치중돼 있어가지고 좀 좀 저격 선발 들어가면 맥을 못 추는 게 좀 있었거든요. 어. 근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더라. 확실히 안치홍, 김건희, 브룩스 저기 하고 최주환 그리고 하위 타순에 이영종 들어가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많이 뽑아가긴 했죠. 그게 이제 효과가 언제쯤 나오느냐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괜찮아 보이는 전력이긴 했어요. 작년처럼 그냥 승리대주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 막 승리대주고 그러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 그런 팀 전력은 아닌 것 같고 음. 이영종은 아니에요. 백업은 이제 오선진 선수가 역할을 하는 거고. 음. 아, 그치. 오늘 이루수 박한길 선수죠? 그 선수도 확실히 재밌더라. 재밌는 선수더라. 확실히. 아, 오늘 수비하는 것도 그렇고 재밌는 선수들긴 하더라고요. 설정진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수비가 되는 선수들 위주로 일단 구성을 해놓은 것 같기는 해서. 제일 일단은 최주환이 3루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것 같기도 하고. 어준서 선수, 박한결 선수, 어린 선수들이 또 나름 역할을 해주기도 하니까. 거기를 젓는다고. 키움은 설정진 나가면 더 안 좋은 거. 이군 감독 누구예요? 키움은 언제나 이군 감독부터 올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이군 감독이 누구지? 키움? 키움. 오윤? 오윤이 이군 감독인가요? 그러네. 오윤 감독이네. 차기 감독이 키움은 예전부터 좀 음, 이군서 고개 못 들고 다닌대요. 아무래도 좀 에휴,
솔직히 보통 그러면 현장에 있게 하기보다는 프런트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키움도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군 감독을 시키기는 해놨으니까. 음. 제가 오늘 제가 자료를 날려먹었는 바람에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제강 할 만은 다 했죠? 어. 페라자 선수도 3안타를 쳤다. 그죠? 근데 오늘 경기 자체는 이제 3안타 쳤다고 해가지고 영암을 내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경기이기는 한데 페라자 선수도 확실히 시범 경기 후반 때는 조금 떨어진다 싶더니만 또 올라오더라고요. 음. KT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KT 오늘 지지 않았어요? 아, 아니지. 저기 이겼지 참. 근데 이제 점수를 많이 조금 허용하지 않았나요? 이겼는데 좀 추격을 허용했던 것 같은데. 치리너스가 터져서. 예, 오늘 잘했어요. 페라자 선수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것도 그치. 그거가 빠졌으면 4안타죠. 그거 빠졌으면 근데 박찬혁 선수가 수비가 그걸 잡을 수 있는 수비력이 아니었는데 상무에서 수비 연습 진짜 많이 했나 봐요. 그거 잡을 수비력이 아니었는데 다음 상대여서 경기 봤는데 무섭던데요. 거기가 타선 자체도 보면 확실히 홈런 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라면 이제 안현민 선수인데 다른 선수들이 모두 다 이제 고타율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타선이 쉽게 안 죽어. 확실히 어, 쉽게 안 죽어. 그게 일단은 보통 그러면 이제 진짜 강속구로 그냥 찍어 눌러야 되는데 아, 아직 훈련에서 안 나왔나 보구나. 티빙은 너무 느려. 아무튼 고타율을 낼 수 있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수비 쪽에서 조금 이야기가 될 만하다 싶었는데 귀현린이나 이강민이나 들어오면서 유격수 딱 잡고 나니까 또 괜찮고 거기다가 원래 불펜진 좋았고 선발진은 거의 완벽에 가깝고 그래서 KT가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가 많긴 많았죠. 무기징역까지 갔다가 특별 사면된 경기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그나마 했으니까 다행이지. 부담이 제법 됐을 거예요. 어찌됐든 노시안 선수도 제법 돈을 많이 받은 거니까 강재민 선수도 첫 FA 그거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텐데 이강민, 류현이도 무섭고 작년 LG 보는 것 같아요. 김현수 때문인지 확실히 저는 LG가 개인적으로 LG가 참 궁금한 게 우리가 솔직히 LG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김현수 때문에 당한 케이스가 좀 많긴 많잖아요. 솔직히 그만큼 KT 같은 우리가 비교적 강세였는데 김현수 하나가 옮겼을 때 그 선적 관계가 과연 바뀔까 안 바뀔까 그것도 궁금해.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김현수 선수가 뭐 홈런을 해가지고 뭐 경기를 모두 어, 장악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보통 안타로 나가가지고 그냥 출루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랑 할 때 KT 사선이 약하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김현수 선수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참 궁금하긴 합니다. 에르난데스는 왜 그러냐고요? 첫 번째로는요, 일단 빌드업이 잘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투구수가 59 딱 넘어가니까 구속이 3kg 빠졌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근데 이제 에르난데스 같은 타입은 직구 구속이나 구위가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어. 뭘 해도 안 되는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빌드업이 안 됐다는 게 첫 번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직구 구속이 좀 빠졌다 싶으니까 변화구 비율을 높였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변화구라도 제대로 제구가 돼가지고 카운터 잡고 속구로 보호를 해가지고 헛스윙을 유도하고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변화구 커맨드가 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구 승부를 하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잡고 그 다음에 직구를 볼로 던지고 다시 변화구로 가는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체인지업이든 슬라이더든 왔다 갔다 하니까 카운트가 불리해지니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선 직구밖에 없지 하면서 때리는 게 좀 있었어요. 물론 그걸로 병살타도 유도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구속 빠지니까 그거 보완하겠다고 여러 볼배합을 했는데 효과를 못 봤지. 예. 음. 근데 저도 맞춰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프리뷰에서 참 많이 하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구속이 떨어지고 제구가 안 되고 그러면 맞춰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게스히팅 하니까. 음. 그 자체도 쉽지 않죠. 원인이라고 말하자면 그게 원인인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포크볼 던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음. 체인지업은 어차피 카운터 잡는 용으로만 쓰니까 떨어뜨리는 경우가 거의 안 보이니까, 포크볼 익혀가지고 던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죠. 시범 경기 때 몇 번 던져봤어야 한다 생각했는데 시도는 안 했으니까. 지금은 늦었지. 지금부터 던지려고 한다면 후반기 때는 돼야 던질 테니까. 물론 뭐 와이스 선수나 폰세 선수도 계속해서 그런 걸 연구하고 뭐 그러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포크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에르난데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알칸타라가 KT에 있을 때 그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알칸타라가 참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 볼배합 자체가 단순할 수밖에 없으니까 커맨드하고 구위가 받쳐줘야만 하는, 구속까지 받쳐줘야 하는 선수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으로 가면서 포크볼을 익히기 시작했고, 그게 결국은 20승하고 일본으로 갔던 이유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에르난데스도 포크볼 익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음. 어쨌든 떨어지는 공이 하나가 있기는 해야 되네요. 아, 맞아. 그건 그렇죠. 에르난데스는 자꾸 휘면 안 되고 옆으로 빠지는 거 알고. 근데 그걸 알고는 있어요. 오늘 던지는 거 이렇게 보면 최대한 위아래로만 던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이게 제구가 안 되는 거지.
제구가. 그게 제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원래 또 항상 그 제구력 커맨드가 문제였던 선수니까요. 이게 또 구속이 좀 낮아지고 무브먼트가 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핀포인트로 가려다가 또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먼지님, 그 에르난데스 체인지업 던지는 건 보셨어요? 음, 그거하고는 구분하시는 거죠? 바깥쪽 체인지업 하나는 확실히 봤다고요? 몸쪽으로 들어간 체인지업은요? 그러니까 나쁜 공은 아니에요. 나쁜 공은 아닌데 그게 떨어뜨리는 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잡는 공이에요. 체인지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로우 존에 이렇게 딱딱 잡는 그런 용도로 쓰는 체인지업이에요. 왜냐면 각이 좀 작아서 그, 그 크게 들어가는 보통 그렇게 크게 크지 않아요 각이. 근데 오늘 한 두 개 정도는 크게 들어간 게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각이 좀 있던 건 있지만 보통은 좀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음. 카운터 잡는 용으로는 잘 활용합니다. 음. 싱커는 저의 꿈의 구종이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바깥쪽에서 떨어지는 브레이킹, 오프사이드 구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포크볼 이야기를 한 거고, 바깥쪽에 포크볼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체인지업이 좋은 구종인데, 음, 스트라이크로만 던지는 구종이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정말 좋은 공이지만, 그걸로도 삼진을 많이 유도할 수 있겠지만, 아, 3회, 4회 때 좀 슬라이더가 손에서 빠지는 경우가 좀 받긴 봤죠. 음. 이럴 때는 좀 낫긴 했었는데, 점점점 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커맨드가 떨어졌어요. 그나마 1회, 2회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3, 4 들어가니까, 확실히 투구수가 한 59 정도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더라고. 긴장을 한 것인지, 아직 빌드업이 덜 된 것인지는,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에르난데스는 오늘은 힘들어했다. 그거지 뭐. 음. 아니요. 엔트리 탈락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그 선수도 어쨌든 불펜과 선발을 오가는 선수니까 아, 상황을 봐야죠. 왜냐면 류현진 선수를 바로 합류시킬 것이냐 아니면 뭐냐 저기 한 경기 정도는 던지고 올라오게 할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직까지 빌드업이 덜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류현진 선수에게 한 3이닝 정도 던지게 하고 그 뒤에 준서를 붙이든 엄상백을 붙이든 붙이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또 이게 뭐 저기 엔트리가 빠졌으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음. 마지막에 결국은 제 역할을 못했던 거니까 제가 주구장창 불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 안 된다고 못 버틴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군대나 보냈으면 좋겠어요. 불펜 쓸 바에는 그냥 군대 보내는 게 시간 아끼는 일이지. 그럴 바에는 진짜 군대나 보내는 게 낫지. 군대 가가지고 몸 너 키우고 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그 시간에. 음. 네. 언제나 말하지만. 어쨌든 상황상 당장 올라오기가 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음. 그치. 원래라면 김범수 선수가 계약할 하는 상황이었다면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김기중하고 원래 황준서 같이 보냈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어쨌든 두 명이 어쨌든 이제 상무 지원하면 그쪽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을 자완 선발이니까요. 근데 이제 김범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는 알 수가 없었던 그 상황이었잖아요. 또 상황 강백호를 잡으면 솔직히 김범수를 못 잡는 상황이었인 것도 맞았으니까 또 음. 김기중 저번에 던지는 거요? 나왔어요? 나올만 하긴 하겠다. 어? 상무 키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경기 뛰었나? 나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었는데. 아, 이거 아니고. 선발로 나와서 60점 했다고? 음, 김기중은 반대예요. 난 언제나 불펜을 외치고 있는데, 구단에선 언제나 선발시키려고 하고 있지. 김기중은 불펜 시켜야 되는데. 오늘 이겨서 4연승 중이라고요? 오, 원건과 중독성을 끝내준다고? 우리 퓨처스 나름 한 경기인가? 한 경기, 두 경기더구나. 두 경기 지고 다 이겼으니까요. 오늘도 잘했고. 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확실히 역동적이 됐어요. 보통 이게 재구 잡으려고 좀 얌전하게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타자 입장에서 타이밍을 좀 쉽게 잡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보통 이렇게 그런 식으로 와일드한 경우에는 너 공 너무 쉽게 너무 잘 보여. 약간
딥세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바꾸는 상황이 많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음. 펌을 조금 바꾸기는 한 상황이기는 해서. 뭐랄까, 정통파인데 사이담 던지듯이 던진다고 해야 되나? 음. 제처스는 상무 없으면 일입니다. 아무래도 1군에서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했던 선수들이 주축이 되긴 되니까요. 더 강해지겠지. 2군에서 이제 그 몇 명 내려가면. 테라자 한국 기아 추진이 빠르다고? 2군은 보니까 봄되네요. 연습하다 보면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 자료가 날라가가지고 참. 아. 오늘 보니까 중계해주긴 하더라고. KT? KT? 한번 잡혀있으면은 보긴 봐야 되겠다. KT. 음. 우리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언제나 한 5경기에서 6경기 정도만 해주니까요. 어. 그거 하면 또 인력이 들어가고, 워낙 우리는 유튜브에 저거 하는 것도 많아서 좀 그런 거 같기는 하지만. 롯데도 해요? 롯데도 하는구나. 잠깐. 아, 롯데도 남부리그이던가? 남부리그가 좀 많이 하네. 그러니까 KT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음, 남부리그가 많이 하는구만. 그쵸? 보통 안 하죠. 이것도 결국은 돈 들어가는 문제니까. 카메라맨한테도 돈 써야 되는 거고, 어, 중계를 할 거면 또 그거에 맞는 또 돈이 들어갈 테니까요. 음. 유튜브 또 키려면 또 그거에 따른 인원도 있고. 생각보다 돈이, 어, 생각보다는? 거기다가 KBO한테 중계권도 사야지. 그런 부분도 있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분명 아니니까요. 그래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어. 홈 경기만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기는 한데. 피처스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거든요. 모르는 선수들이 나와서, 아, 이런 선수들이 준비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면 좋고. 경기 끝나면 비공개해버린다고요?
왜? 왜지? 그럴 이유가 있나? 롯데와 KT 키우면 퓨처스 중계하는데 선수 콜업 힘든지 알겠습니다. 음, 어쩔 수 없어요. KBO가 좀 공짜해졌으면 좋겠다고. 어쨌든 카메라를 설치하고 중계가 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 그리고 유튜브를 키고 뭐 자막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이제 사람을 배정해야 되고요. 그냥 보통 두 명이 들어가잖아요. 두 명이 들어가서 세경 3일 하니까 3일 건당 해가지고 하면 최소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받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 두 사람한테만 해도 60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카메라를 두 개를 한다. 왜냐면 전면 거 하나 하고 후면 거 하나 한다고 하면 100만 원은 깨지는 거지. 3일 하면 300만 원 깨지는 거. 음. 근데 티빙도 그게 그 TVN인가? 거기서 중계권을 사가지고 티빙 쪽에서 이제 뿌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티빙에서 중계권을 산 건지 TVN에서 사가지고 티빙하고 협약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공식은 티빙이 해주기는 해요. 자체적으로는 또 사가지고 하는 거고. 티빙에서도 산 거라고 봐야 될지. 음, 그쪽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정확히는 알지 못하니까. KBO도 돈 많이 벌었는데. 아쉬움이긴 하죠. 아쉬움이기는 한데. 어쨌든, 어, 계약은 하는 거고, 저작권료는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음, 건강한 창모는 강하네요. 그 창모야, 뭐. 아, 참, NC도 오늘 이겼죠? 몇 달간이냐고? 그,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40이닝이라고 합니다. 음, 보통은 40이닝 넘어가면 아프대.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40이닝 좀 되면 좀 휴식을 가져가는 기간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건창문만 안 만나길. 우린 NC 선발할 때 좀 고정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죠. 신민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물론 최근에는 신민혁 선수를 상대로 점수를 못 뽑아내는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신민혁 선수를 좀 어려워하긴 하죠. 다만 라일리 선수가 일단은 빠져 있고. 음.
끝내기 하는 거 보는데 유빈이 뛰는데 긴장한 게 역력하네요. 참 오늘 참 지적 사업으로 팀 이름 만든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보다 꽤 수준이 높다고. 그리고 그 상황이 좀 팀 안에서는 진짜 분위기 살벌했을 것 같아. 솔직히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 그걸 보고 아, 벤치 분위기 진짜 살벌했을 거야. 그나마 이겼으니까 좀 나은 거지. 어린 선수들은 더하면 더했지. 긴장 많이 했겠죠. 5일 쉬고 등판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던졌기 때문에 5일 쉬고 던지는 겁니다. 아, 진짜 6이닝을 좀 소화해 줄 필요는 최소 6이닝을 소화해 줘야 되는데 음, 어쨌든 있는 불펜은 다 끌어 쓴 거기 때문에 최소 6이닝은 버텨줘야 되는데 힘으로 누르는 선수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아, 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구속들은 다들 조금 덜 나오는 편이라서 그런지 음, 무브먼트나 이런 것도 좀 약해 보이고 뭐 변명거리를 만들라고 한다면 어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일찍 몸을 만들고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페이스가 떨어져 있을 만한 시점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변명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음. 베테랑들이 좀 올라올 필요는 있죠. 어. 언제 올라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너무 빠르긴 빨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시즌 끝나고 나면 지금 있는 1군 선수들이 결국은 자리를 잡고 공을 던져줘야 되기는 합니다. 특히나 내년에 볼 불펜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할 거예요. 솔직히 지금 있는 불펜진 자체가. 자, 내년에는 이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게 될 텐데 생각보다 빠르긴 하지. 솔직히 이런 구성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음. 그나마 정우주하고 윤산업 선수가 그래도 경험치가 있는 1년이라도 풀시즌을 경험해 본 선수들이니까 걔네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데 문제는 그 두 선수도 뭐 안 올라왔다라는 게 문제죠. 올라와 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정우주 선수는 구속은 올라왔어요. 아,
구속은 154, 152, 그렇게 찍어져서 구속은 올라왔습니다. 92가 조금 더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커맨드, 말씀하신 대로 커맨드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뭐, 낮게 커맨드를 하는 것보다는 하이패스볼을 좀 활용해야 되는 선수다 보니,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무브먼트가 약해졌어요. 작년에 봤던 무브먼트가 아니기는 해요. 작년에는 확실히 차고 올라가는 게 참 좋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변화구가 또 괜찮고, 변화구, 커맨드가 되는 선수라고 한다면, 큰 상관이 없을 텐데, 그건 아니니까.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정우주 선수를 생각하면 직구를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선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또 변화구가 빠져버리면 별로 빠져버리면 상대가 진짜 어려워. 변화구 던져가지고 만약 헛스윙이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조건 직구라는 얘기니까 개스히팅. 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죠. 올해 진짜로 8회 저기 정우주 선수가 안착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플랜을 짰을 텐데. 음, 참 한승혁 선수 뺏긴 거는 그렇다 치는데 베테랑들이 싹 다 힘들어하니까 불안불안하네. 힘 있는 선수들은 있고 그 팀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은 다 있는데 진짜 주연상 선수처럼 재구를 가지고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들도 필요하고 유형도 필요하고 그런데 참 그게 잘 안 돼. 보통 대부분 내야수가 들어 나가기를 바랬죠. 어, 그 당시만 해도 내야수 쪽에서 좀 너무 나이가 있는 선수들만 구성돼 있으니까. 다만 안 뽑았던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류현인 선수가 군 제대를 하는 상황이었고 이강민 선수 그 선수도 이제 테스트를 이미 진행했을 상황이기도 했고 가능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뭐 불펜 쪽을 좀 데리고 간 것 같기는 한데 C등급?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죠. 솔직히 한승혁 선수가 제대로 역할한 게 3년이긴 하니까 3년이긴 하니까 뭐 일단 어떻게 쓸지는 뭐 이강철 감독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3년 연봉이요. 기본적으로 3년 연봉을 다 따져봤을 때 어, 퍼센트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상위 몇 퍼센트까지가 A 등급이고 뭐 그 퍼센트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냥 발표 나면 아, 그렇구나 싶습니다. 이게 계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계산하기 좀 힘들다고 또 만든 게 그 셀개발 때 그 몰아주기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 다 따져봐가지고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어 그 C등급으로 이제 판단했던 선수들이 갑자기 B등급 되는 경우도 그런 게 있던 거라서 음, 그런 것들 워낙 많아서 그냥 발표가 나면 그거 믿는 게 더 그렇구나 싶으면 되기는 한 겁니다. 어. 그냥 A등급 정도만 뻔히 A등급이다고 말하는 선수들만 좀 체크하면 되겠죠. 뻔히 보이는 것들, 보이는 선수들. 단연 계약 안 하고 빠져나온 선수들 중에서 뻔히 이제 나이도 어리고 첫 번째 FA고 돈도 제법 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선수들은 뭐 상관없이 A등급이긴 하겠지. 그래서 서건창 선수였나? 서건창 선수가 일부러 B등급인가 맞추려고 연봉 깎았는데 그대로 B등급으로 나왔던 그랬던 기억도 있기는 해. 그게 서건창 선수였던 것 같긴 한데. 장재영 선수요? 장재영 선수? 음, 시간 빠르죠? 벌써 노시안이 FA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 단연 계약이니까. 정은원 선수가 아직 한 2년인가 남았죠? 문현민 선수, 그치, 문현민 선수도 그치. 벌써 4년 다 됐죠. 한 2년 남은 것 같은데, 정은원 선수도. 처음 왔을 때 퍼포먼스만 보면 가능할 줄 알았죠. 평생을 이루수만 했던 선수기도 하고. 수비 센스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수비가 흔들리더니만, 음, 자리 잃어버리고 결국 외야 나가고. 부상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재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한데 아마 경기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치. 그 온양중 5인방 그 당시에 유명했죠. 온양중 5인방 하면 야구 쪽 아마추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명했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5명 중에 성공한 프로에 올라온 게 3명인가? 어. 3명인가 있걸요? 그 LG의 그 LG 포수 이름이 뭐더라? 김성우인가? 그 선수도 있고 이름이 걔 LG 포수인데. 그쵸. 어쨌든 출루가 되어줬다는 거는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김건희 선수도 그치. 그때 1라운드로 뽑혔을 때는 좀 놀라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포수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LG에서 잘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름이 김성 뭐였던 것 같은데. 김성오? 음. 한 명은 그 이산하고 같은 학교 들어가서 야구 그만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음. 같은 학교 들어갔어요, 이산하고. 근데 결과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 아, 이산도 참 아까운 선수야. 참 아까운 선수기는 한데 수비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장재영 선수. 그러면 이제 뭔가 계보가 만들어진다는 느낌이네요. 장시환 선수, 한승혁 선수, 외부에서 재고 안 좋다는 파이어블러드 데리고 와가지고 솔직히 잘 써먹었던, 만약에 장재영이 온다면. 장재영 수술하면 가능성 충분하다고 본다고요? 음. 그러고 보니까 상무로 갔었죠? 장재영 선수가 상무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뭐로 나오려나? 그러네, 김상우가 맞나 보네. LG에 있어 얘가, 그러네, 김상우네요. 김상우 한 명은. 아, 맞네. 아, 맞아, 양재호, 맞아, 양재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일루수 맞죠? 양재호. 한 명이 생각이 안 났었어. 근데 이산도 그렇고 양재호 선수도 그렇고 좋게 풀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까운 선수들이기는 했는데. 음. 투수 안 한대요. 1루하고 중견수인가 연습한다는 얘기는 그거 보니까 들은 바가는 있어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포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을 잘 못 봤네요. 음. 4시간 넘게, 맞아요. 4시간 넘게 했어요. 사람답지 못한 제국. 결국은 못 잡았지. 내일 경기 프리뷰요? 지금 그냥 프리뷰? 일단은 제가 따로 그냥 만들려고 정리를 해놓은 프리뷰이긴 합니다. 어, 하나대 키움 2차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왕해창 선수 대 하영민 선수 대결이에요. 결국은 누가 6회 이상을 던질 수 있는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혈투 후에 타선이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내일도 오전 경기이기 때문에, 오전 경기래. 저기 2시 경기이기 때문에, 어, 타자들이 좀 피곤해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혈투 후에 타선이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체력 회복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 키움이 밀어 때리기 참 잘해요. 근데 망해청 선수 공을 공략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키움 타자들이 그런 부분을 제법 잘 한다. 그래서 바깥쪽을 피칭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쉽게 밀어낼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자, 타선을 상대로 할 때는 좀 밀어치는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쪽 공략이 필수.
특히 우타자들 몸쪽 들어갈 때 내일 박찬혁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몸쪽 공략을 하러 들어갔을 때 좀 조금만 몰려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팀들처럼 그냥 라인을 성장시킨다는 생각으로 공을 던지면 자칫하면 이제 몰려가지고 그런 공들이 공략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 공을 키운 우타자들은 또 그런 걸 잘 대처를 하는 편에 속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박찬혁도 그렇고 안치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몸쪽 공략은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주자 허용 후의 커맨드. 그러니까 왕희창 선수가 지금까지 봤을 때 적응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 이제 왕희창 선수가 주자가 있을 때 좀 꽂히는 공이나 그 힘이 들어가서 이제 뜨는 공들이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트가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게 시범 경기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치니까 어차피 뭐 성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치니까 상관이 없었 그게 통했는데 이게 참아내기 시작하면 또 참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왕희찬 선수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긴 이닝을 소화하는 만큼 공격적인 투구 볼넷이 너무 많았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볼넷 안 주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참 그래요. 그리고 슬라이더가 유독 잘 던져야 된다. 좌타자가 기본적으로 많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몸쪽 코스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슬라이더가 잘 구사가 될 필요가 있다. 뭐 우타자 상대로는 뭐 체인지업인데 그거는 소가 주기를 바라야지 뭐. 그 다음에 경기를 해야 될 때는 안치홍 선수와 브룩스 선수 두 선수의 타격감이 심상치 않긴 하다. 거기다가 스윙 자체가 크게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변화되는 공에 또 대처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 타자는 안치홍 선수와 브룩스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타격감이 좋은 선수는 언제나 경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하영민 선수가 하나전에 잘 구사하면 저기 호투를 하는 경우를 보면 코너 핀포인트가 정말 잘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커맨드에 말리면 안 돼요. 그냥 커맨드가 된 공은 투 스트라이커 이전이라면 안 치고 투스가 이후라면 그냥 파울에 만족하고 그러면서 실투를 좀 기다려야 하는 실투가 없는 선수는 아니니까 커맨드에 말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하영민 선수가 비교적 느린 공이에요. 알칸타라가 150이 넘지만 하영민 선수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 빠른 공을 보고 느린 공을 보는 거니까 적응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좌타자들에게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우타자들 기록을 보니까 다 잘 쳤어요. 또 오시아 뭐 4안타 치고 최은성 선수도 그렇고 중심 타선에서 강백호만 못 쳤더라고. KT에 있을 때 강백호 선수는 하영민 선수를 상대로 좀 힘들어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핀포인트로 가면 특히나 바깥쪽 핀포인트로 가면 강백호 선수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강백호 선수만 상대 타율이 2할인가 그렇고요. 다른 선수들은 다 잘 쳤더라고요. 문현빈도 그렇고 최은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페라자 선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타선이 하영민 선수 상대로 꿀릴 건 없는 것 같다. 꿀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움 불펜도 출혈이 적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고 해야 되겠죠. 하영민 선수가 작년부터 확실히 부상이 좀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한 번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자를 쌓아놓고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되든 주자로 나가가지고 흔들어야 한다. 발로 흔들든 뭘로 흔들든 하영민 선수를 가만 냅두지 않으면서 이제 흔들어줘야 쉽게 공략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 마지막으로 키플레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래도 좌타자에게 비교적 약하다고 하니까 문현민 선수가 하주석 선수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데 불펜 우리 8명 다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20구 이상이 박준영, 정우주, 그리고 19구가 윤산음. 이 정도면 연투가 되기는 되는데 일요일 어차피 월요일날 휴식일이 있기 때문에 연투가 가능하기는 해요. 상관은 없고 다만 강재민 선수는 못 나온다. 강재민 선수는 49기 때문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뭐 저기 뭐냐 김도빈 선수가 5개인가 던지고 원종효 선수가 6개인가 던지고 그 대부분 짧게 짧게 던졌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나올 수는 있고요. 키움 같은 경우는 6명 출전을 했고 김재훈 선수가 31구, 유토 선수가 25구 좀 많았던 투수는 여기에요. 김재훈 선수 39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불펜으로 봐도 키움 쪽이 좀 낫기는 나은데 그래도 주요 선수들이라고 할 만한 선수들도 다 나와서 공을 던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불펜 싸움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과연 왕희창 선수가 6회를 던져주느냐. 6회를 던져주지 못하면 오늘 같은 투수 운영이 또 반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결국 또 타격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제발 왕혜천이 6회를 던져달라. 5회 나오면 우리는 불펜 출혈이 제법 셀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 강재민 선수 말, 그거, 이전에 그 시범 경기 때 업슛을 던져가지고 재미를 좀 봐서 그런가? 계속 던지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구속이 좀 받쳐줘야 속는 건데. 결국, 젊은 선수들이니 무리를 해도 금방 회복할 겁니다. 음, 아직은 또 초반이기도 하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던지면 안 되니까. 안치홍 선수 잘 치더라고요. 작년에 오늘만큼만 해줬어도.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아. 발등에 불이 붙으니까 살 빼고 타격 훈련하고 진짜 뭔가 간사한 것 같아. 우리랑 했을 때도 참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24시즌도 날씬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날씬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최윤호 선수는 어떤 유형인지 아냐고요? 컨택형 좌타자? 발이 빠르, 아,
그 중견수 우익수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중견수 수비가 좀 많이 약한 외야수라고 함, 들었어요. 그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말하지만 대학 성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왜요? 컨택형 좌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 중견수는 좀 약한데 우익수는 잘하는 키 작고 발 빠른 선수가 김민혁 선수가 좀 작으면 그렇게 되려나? 아, 2군에서 나와서? 아, 아무래도 최인호 선수나 몇 명의 그 선수들이 이제 안 내려가가지고 그런 거기도 할 텐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외야가 양적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요. 아, 특히 중견수 같은 경우는 이민재 선수하고 몇 명 또 보냈으니까 또 방출도 많이 했고 보내기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백업 외야수층이 좀 얇아요. 그래서 이도훈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최윤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좀 뛰는니다. 음. 이번에 육성 선수로 그 영입된 선수라서 아마 나서실 거예요. 대학 육성 선수라서 대학은 또 안 보신다며요. 어, 그냥 대학교에서 어, 발 빠른 외야수, 그냥 발 빠른 외야수? 한경민이 외야 나가면 딱 최은호라고 말해야 되려나? 딱 한경민 선수가 외야수라면 딱 그런 느낌이라고 말하면 되려나? 음. 대학야구는 진짜 노잼이라고요? 왜? 우리 선수가 얘는 우리 선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하고 대학야구는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 건가요? 약간 고교야구는 속된 말로 약간 족밥 리그로 보는 그런 거 흥미를 약간 그런 거 느끼면서 그러는 건가? 힘은 대학야구가 좀 좋다고는 들었는데. 아, 프로 같기도 하고 아마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확실히 대학부터는 웨이트도 좀 하고 힘도 좀 붙고 그래서 대학 리그가 솔직히 독립구단하고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음, 하긴 특히나 1년 차부터 꾸준하게 보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또 어, 그런 성장하는 맛도 좀 느낄 거. 대학은 그런 게 좀 약해서. 밀양입니다. 이마트배. 북일고가 뭐 저기 때려잡았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이번에 북일고 전력이 강하다라는 평가를 못 받지 않았어요? 지난 3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올 시즌 전력이 그렇게 강하다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겼네. 유신고는 어차피 저쪽이니까.
원래 또 초대 우승팀이 북일고예요. 초대. 어. 문현빈 선수가 이마트배 그 초대 우승 선수. 하긴 그래도 유신구가 그래도 하긴 서울팜에 들어가는 팀 중 하나니까. 북일고에서 뽑을 선수 없냐고요? 딱히 제가 안 찾아봐서 그렇기는 한데 모르겠네요. 세강고는 한 명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일고는 아직까지는 선수 이름을 못 들어봤어. 물론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라올 선수들은 올라오겠지만 지금 당장 딱 생각나는 선수가 없네요. 수비예요, 치즈직이에요. 그뭔 말, 무슨 말이에요? 와, 이마트배가 끝나고 나면 한번 정리돼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겠죠? 찾아볼까? 원래 이마트배 한번 끝나면 이야기가 좀 한번 정리돼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표시 안 되고 글만 올라온다고요? 아, 저거 가끔 씹혀 유튜브가. 그래서 천천히 좀 적어주셔야 돼요. 가끔 좀 빨리 많이 쳐고 빨리 친다 그러면 피더라고. 그래서 가끔 뭐 왜 씹히냐고 막 몇 번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게 하나 몇 개 들어갔나 본데. 이준호 선수는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북일고 쪽에서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충청팜 그렇게 어, 주목되는 선수들이 그게 많진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좀 올 시즌 충청팜은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저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작년이 워낙 충청팜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시즌은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올 시즌이 좀 그렇다고 봐야지. 정혜영한테 곰보비 꼈다고? 아이고, 참. 정혜영 선수도 참 체력 때문에 고생 많이 해. 회복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고는 있는데 회복이 되는 모습을 못 보여주잖아요. 아, 그 방송
저도 그거는 봐야 되긴 하는데. 해준 건 진짜 많기는 많죠. 작년에도 못 해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무너진 거니까, 결국, 후반에. 혹시 회복이 좀 덜 되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군대 가는 게 선수 인생한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음. 오히려 2년 정도 딱 쉬고 오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상무 가서 요양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다. 한규빈? 얘가, 1학년이구나. 얘는 대전고. 충청권은 좀 약해. 일단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경기 있으니까 경기 끝나고 한 8시쯤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다행히 이겼어요. 진짜 다행히. 졌으면 후유증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좀 오래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아, 천만 다행이다. 그런 면에서는 진짜로. 안 그래도 초반 부스터 중요한데 졌으면 좀 오래 후유증이 진짜 오래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오늘 야구 보시냐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한 4시간인가 5시간 가까운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해주신 시간도 제법 오래됐을 텐데 어,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